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랭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햄릿을 했는데 그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 나와서 막 너무 광분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4대 비극 중 제가 가장 재미없게 읽은 맥베스. 맥베스 왜 재미없으셨어요? 차분하게. 모르겠어요. 햄릿같이 잘생긴 분이 안 나와서 그랬나 봐요. 제 상상 속에 로맨스가 없어서 그런가? 예, 좀 그런가요? 그런 것 예, 같아요. 플롯이 단순하죠. 네. 맥베스는. 4대 비극 중 가장 짧다고 하죠. 예. 그런데 민음사의 책을 보니 두께가 비슷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두 권을 보니까. 그래도 이게 햄릿이 더 길어요. 예. 그래서 맥베스는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어요? 예, 재밌게 읽었고 문장도 제가 햄릿은 좀 급하게 읽느라고 잘 몰랐는데 맥베스에서는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고 좀 그랬죠. 저와 반대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달라서. 네. 그 맥베스에 보면은 마녀 3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운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맥베스가 이제 이 비극의 길로 들어선 게 예언이죠. 그렇죠. 예, 마녀가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욕망을 품게 되면서 네. 그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벤코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해줘요.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벤코는 그 말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지는 않죠. 마녀의 얘기를. 굉장히 현명한 예. 사람이죠. 그 그 어둠의 수족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가끔씩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소소한 정직으로 우리를 유인하여 중대한 결말에서 배반한단 말입니다. 그쵸. 이 내용만 봐도 벤코가 참 현명한 거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믿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맥베드는 심지가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쵸. 마녀의 얘기를 듣고 흔들렸잖아. 어쨌든 욕망이 흔들렸고. 과한 사람이라서. 근데 보면 우리가 그 욕망이 가해도 그 자리에 올라서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지만 그것에 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맥베스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었던 거죠. 맥베스가. 그게 이제 맥베스의 비극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맥베스는 계속 이제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네. 애초에 자신의 그릇을 알았다면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너무 쉽게 그 예언. 사실 그 마녀의 얘기를 예언이라고 하진 않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운명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악마의 속삭임? 예. 그 마녀들의 이야기는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벤코가 얘기하는 대로 일부분은 진실을 보여주고 결말에 가서는 너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보면 맥베스의 비극은 욕망과 양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것에 관한 끊임없는 고통 예, 거기에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맥베스의 부인도 사실 맥베스보다는 굉장히 강건한 여자죠. 그리고 맥베스한테 살인을 저지르라고 또 종용을 하고 그런데도 결국 자기가 목류병에 걸려서 나중에 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맥베스가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루빨리라도 막 왕이 되고 싶어갖고 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부창부수라고 부인도 비슷한 여자를 욕심 많고 그런 여자를 맞이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맥베스 부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맥베스를 밑에서 서포트해주는, 악행을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일을 저지르라고 옆에서 도화선을 당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마녀들이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은 했지만 왕을 죽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된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죽이는 게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나는 될 거니까 앞뒤 그렇죠. 보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거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지나치게 믿고 확신을 갖고 했다가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맥베스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냥 정치가도 그렇고 이제 독재자들 이런 실제로 현대 사회에 대입해 본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맥베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귀족들을 막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벤코도 죽였죠. 그쵸. 그 예언 때문에. 네. 벤코의 아들이 왕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예언 때문에 두려워서 했던 거니까 맥베스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주변에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선왕조차도 굉장히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맥베스의 편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믿고 너무 속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그 결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딱히 악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된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없죠. 빌런. 네, 그런 거는 안 나오지요. 안 나오고 본인이 그냥 맥베스가 일을 자초한 거죠. 빌런이자 본인이 자멸의 길을 택한 거죠. 네. 비극의 인물인 거죠. 네, 그렇죠. 햄릿하고는 좀 다르죠. 그쵸. 다른 비극의 구성을 가져서 요거는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면의 문제가 원래 있던 사람이고 그거를 촉발시킨 어떤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고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떤 부인의 역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줄기가 돼서 이제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된 거죠. 악마의 속삭임에 너무 쉽게 넘어갔고 그걸 너무 가신하다가 그 여기서 또 다른 마지막에 마녀가 그러잖아요. 여인의 배에서 나온 사람은 네. 너를 죽일 수 없다. 그쵸? 처음에 그렇잖아요. 여인의 배에서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러면서.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근데 맥더프가 사실 엄마의 자궁을 가르고 나왔다고 그렇죠. 하죠. 그 네. 소리를 듣고 흔들리잖아요. 금방. 너무나 가볍게 흔들리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했던 말도 좀 인상적이죠.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기치고 안달하다 사라져 버리는 것.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소음 감기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다. 그렇죠. 소음이나 광기가 가득하나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무대에 잠깐 섰다 사라지는 배우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자기의 굉장히, 삶을 이렇게 이제 허무하게 끝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맥베스는 준비 안 된 자가 준비 없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지나치게 탐욕하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예.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자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질이 그렇죠.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예. 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맥베스도 이제 가감하게 왕을 죽였지만 그 뒤에 왕이 돼서 지킬 수 없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결국 비극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롯은 진짜 그냥 현대에서도 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현대에 기감이 된다면 너무 그 예언가나 점수 믿으면 안 돼. 그거에 너무 믿으면 안 돼. 기가 솔깃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걸 믿고 또 그걸 저처럼 너무 네. 믿어갖고 그냥 맨날 솔깃해서 나는 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맥베스도 그런 예언이 있었지만 뭐 벤코처럼 차단을 해도 그렇죠. 좋았고 아니면 좀 반만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때를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렇죠. 충분히 좋아 왕이 돼. 뭐 왕을 죽일 수도 있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을 너무 믿고 아무런 준비되지도 않은 채 그 모든 걸 행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미신의 그렇죠. 악마의 속삭임. 꼭 미신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된다. 저는 점집 가서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뭐 큰일 날 거야, 구슬해, 뭐 이런 거 되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저는 안 가요. 그런데. 저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막 굿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결국에 이제 사업이 잘 되고 하면 다 그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믿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건건이 진짜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가서 이제 그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주나 그런 미신은 안 좋아하지만 사주나 그런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 사주하고는 또 다르죠. 사주는 사실 통계가 정확한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의 통계를 그렇죠. 갖고 하는 거고.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이렇게 신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보러 다닌 결과로 보면 신점은 좀 그때그때 너무 좀 기분 따라 다 바뀌는 것 같고 글로 푸는 거는 통계니까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참고용으로 저도 참고용으로 그런 사주풀이나 네네.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용 정도는 좋지만 이렇게 맥베스처럼 완전히 그거에 믿으면 안 자기의 되겠죠? 정신이 완전 저당 잡혀서 미래의 일을 도모하는 거는 그렇죠. 진짜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결국은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 그랬을 훌륭합니다. 때 문제가 그겁니다. 없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되게 맥베스 좀 재미없게 읽었는데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른 작품으로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